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미스와 함께하는 이 중동에 관한 정치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시간을 좀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좀 바빠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느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잠식은 그래서 오랜만에 또 소식을 하나 가져오는 걸로 네, 지금 처리를 하고요. 아무튼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요. 미국이 중동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프간 소식 때문에 이 아프간을 포함해서 이 중동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의 미국이 영향력이 또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아직 존재합니다. 미국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무인기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중동 축소의 큰 틀에 있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지역적인 안보랑 그리고 국가적인 미국 국가적인 어,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리아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온 게, 뭐 일단은 지도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떤 반군이랑 어떤 군대들이 그 시리아 내에 배치가 돼 있나를 조금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리아는 중동에 당연히 있죠. 그렇게 되는데, 북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완전 남쪽에는 요르단, 조던이 있고요. 동쪽에는 이라크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는 IS가 거의 뭐 시리아 북부 장악을 거의 했죠. 북동쪽을. 그런데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 IS는 거의 사라졌다시피 해서 현재 IS는 좀 지하 네트워크, 즉 온라인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뭐 사이버라든지 그리고 정보 중심의 그리고 어느 정도 소규모의 자잘한 그러한 지하 활동, 테러 활동 중심의 네트워크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US가 미국이 집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데이고요. 네, 북동쪽은 쿠르드, 네, 쿠르드족. 뭐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쿠르드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뭐 북부 완전 북부 그 경계 지방에는 터키 군대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지하디스트라는 단체들이 역시 이렇게 주둔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시리아 민주군이라든지 뭐 이들리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그 군대들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병대 요소가 많이 여기 지금 언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법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리아 위치랑 대략적인 세력별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고요. 이거는 올해 뭐 5월 뭐 반년 됐긴 했는데요. 물론 뭐 하루 이틀 달라지는 정세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고요. 쿠르드 같은 경우는 이 데이르 에조르 여기에 또 관련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쿠르드도 마찬가지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제가 기사를 또 알자지라 걸 가져왔는데요. 이 시리아에 있던 탈레반이랍니다. 알카에다의 그 지도자 사살 사건. 근데 그거 전에 어떤 무인기로 이 사살이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요. 또
이 무인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키를 가져왔어요. 하지만은 이 위키라고 하지만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역사적인 근거랑 실제적인 수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꼭 볼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MQ-9 리퍼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무인기입니다. 네,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드론 치고는 좀 규모가 큰 그러니까 대형 무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에서 제조를 했는 그런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연식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2001년 2월 2일 첫 비행 실시했는데요. 2001년이면은 사실은 9.11 테러가 발생하기 또 직전의 모습, 직전이죠. 예, 그쯤 시기입니다. 두 명이 원격 조정을 해요. 이게 뭐 그 조종사, 부조종사 그런 느낌인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이 분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무 분장이요. 길이는 11m에 날개폭 20m, 높이는 3.6m면요. 예, 작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량이 크고 또 무게가 무거운 약 2톤 정도 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빨라야 500km 미만입니다. 근데 가장 무난한 거는 뭐 3, 400 정도로 하면은 무난하게 날아가겠죠. 우리로 치면 KTX 속도쯤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속도 달릴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항속거리는 그나마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5,900km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중동 내에서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것들을 날린다. 그러면은 그 역외 지역인 이란, 못하면은 저기 예멘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겠죠. 예, 항속거리는 그래도 중동 지역,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 곳곳에 주둔 아직도 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에게는 그래도 다 미치는 범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 시간인데요. 14시간에서 28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시간 텀이 좀 기냐면요. 풀 무장했을 때랑 그냥 완전히 가볍게 갔을 때 차이기 때문인데요. 14시간이 이제 풀 무장했을 때의 그 기준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항속 길이가 길다더라도 무겁게 출발하면은 이렇게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무기를 무장했냐라 봤을 때요.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는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 지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AIM-92, 그러니까 92라고 볼 수 있죠. 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이런 게 있다. 심지어 이거 발음할 줄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요. 실제로 특히 뭐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도 이라크 전쟁할 때 이제 이라크 미그기를 격추시려고 했을 때 쓰긴 했었어요. 근데 헬파이어 미사일은 되게 공신력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중동 전쟁에서 언급될 만한 네로라 하는 그 현대전에서 많이 쓰였던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데 왜 파나마 저스트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요. CAUSE 작전입니다. Just Cause 작전인데요. 예. 이게 1989년에 미국이 파나마 침공을 했는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 있는 작전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독재 장군이었던 그 인물을 체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로부터 이득을 차지하고 이제 여기 파나마 정치를 좀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예, 당연히 그 장군은 떨어져 나오고 감옥도 가고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감금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침투하고 접근하고 정밀 타격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파나마로 그냥 전면전 하진 않았거든요. 특수부대랑 그리고 정밀 타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파나마의 1989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기서 시행착오를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걸프전에 그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걸프전이 1990년 이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것들이 시작되죠. 여기서 뭐 후세인이 완전히 발리게 되는 이라크 후세인 그런 부분이죠. 후세인도 이제 쿠웨이트 침공할 때 서방에 대한 공격이 잘 안 이루어지겠지. 서방이 별로 관심 없겠지. 왜냐하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사실 후세인은 주요 서방 국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쿠웨이트를 침공해도 이거 지원 받아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은 방관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지고 말죠. 쿠웨이트 침공과 함께 완전히 이라크는 미군과 이 서방의 정밀 작전에 의해 가지고 거의 뭐 박살이 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탱크가 손실 많이 됐고요. 고소보 동맹국 작전은 뭐 그냥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 이거는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때 이제 미국이 보복의 의미로 그리고 이 지역 내에 그 이권을 좀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자유작전을 실시하죠. 탈레반이 이걸로 이제 단기적으로 추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라크 자유작전도 역시 이 후세인에 대한 그 세력 축출을 위해서 했던 작전이고 여기서 뭐 대량 살상무기랑 뭐 원유 확보 이런 것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 기사의 주인공인 무기 MQ-9 리퍼 이게 이제 중동 현대전에서 아주 내롤하는 작전에서 쓰였던 그런 미사일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기사를 들어가죠. 시리아 내 알카에다 지도자 사살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읽겠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요. 네, 미국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시리아에서 알카에다 상급 지도자인 압둘 하미드 알마타르를 사살했다고 말했다. 이 상급 지도자 사살은 테러에 대한 후위를 도모하는 것과 미국 시민, 파트너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 글로벌 세계 단위의 공격 이행을 막을 수 있다며 존 릭스비 미군 육군 소령이 지난 금요일에 성명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영어로는요, 시니어 리더라고 해석을 하고 그 원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알카에다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공사적 이 행동을 명령하고 정책, 그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군대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그 도시를 점령할 것이냐, 그 세력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높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알카에다 내에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는 미군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민 파트너 그리고 특히 이제 무고한 시민들을 좀 피해를 주는데 상당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군 소령 존 릭스비가 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입에 발린 말로는 들리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그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그 무고한 시민들, 미국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알카에다 이 위험 요소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도자가 사살되는 사건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론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언론에 대한 제가 그걸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 이제 아프간 철수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리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중동에서도 역시 미군이 좀 활동을 안 하거나 좀 축소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큰 맥락에서는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아직은 시리아에는 미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 군대들이 있고요. 지금 아프간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미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중동 내에서 그 발을 빼고 있고 더 먼 관점에서 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중동에서 한 발 빼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중동 내의 미군의 이익 그리고 그 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최소한이나마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 간의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프간에서 마찬가지죠. 아프간에서도 그 이제 아프간 정부군이랑 탈레반이 대립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쪽이 완전히 쏠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국적 군들이 뭐 바그람 기지나 여러 가지 기지에서 그리고 카불 공항에서 이렇게 철수하고 나니까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다라는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축소화가 되고 최소화가 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카에다 역시 뭐 이렇게 뭐 지부적인 개념이죠. 어떤 나라에 딱 근원을 두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특히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샴 지방을 중심으로 아프간하고 이런 데서 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거죠. 카불 공항에서도 그 서로 알카에다, IS 그리고 탈레반이 셋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뭐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강하지만요. 좀 이것도 설명할 점이 길지만은 뭐 일단은 이까지만 관련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사를 읽으면요. 그가 말하기를 이번 공격에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다르게 알려진 게 없다라고 했으며 이에 덧붙여서 이 공격은 MQ-9 에어크래프트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9월에는 펜타곤 국방부가 이 다른 알카에다 상급 지도자인 살리 아부 아흐마드를 사살함으로써 반군 통제하에 북서시리아 지역에서의 공격을 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여기서 MQ-9 에어크래프트를 그냥 관가할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이 MQ-9의 성능 그리고 특징과 신뢰로 쓰였던 이 중동 현대전의 사례를 봤을 때 역시나 믿을 만한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분명히 탈레반 철수를 8월 말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도 이 9월에는 아프간에서는 영향력이 이제 거의 뭐 없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다른 이 시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 미군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요. 알카에다 상급 지도자를 또 사살했습니다. 9월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군 통제하에 북서시리아 아까 지도에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지하디스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 많이 그 테러 및 뭐 군사 활동하는 곳이 북서시리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곳에 대한 공격을 가감없이 가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전면전이라든지 뭐 물론 현대전 자체 성격이 전면전으로 되는 그런 체계는 아닌 듯합니다. 전략과 적은힘으로써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마의 저스트 코우스 작전이랑 그리고 현대전의 그 중동 현대전의 실초라고 할 수 있는 걸프전 이게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히 파나마랑 이 걸프전을 통해 가지고요 정밀 타격이랑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피해를 주는 그런 전략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교훈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 그래서 여기도 봤을 때요. 미군이 시리아의 어떤 뭐 도시를 영토적으로 차지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단 이렇게 한두 명의 이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 리더들을 살해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와해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좀 세력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인 정밀 타격전을 노리고 있는 게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이용하고 그렇죠. 특히 그 이미 좀 많이 쓰였던 공신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 무기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설명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MQ-9 에어크래프트 리퍼가 되겠고요. 밑에는 시리아 국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하는 페이지인데요. 시리아에 지속되는 전쟁은 복잡한 정전을 형성하였다. 이는 외국군 민병대들 알카에다 그 연계군 집단들 ISIL과 다른 관련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군 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 시작된 2011년 이래로의 시리아 내전에서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또 끝맺고 있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 자체가 다 하나인데요. 그 중간에 내용이 많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걸 좀 넣었어요.
그 첫째 화면에서, 그러니까 제목 말고 그 다음 화면에서 시리아 위치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시리아 내 세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세밀하게 해요. 더 세밀하긴 한데 좀 크게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시리아 정부군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정도 말씀드리고, 외국군이 주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도 있고요. 이란도 있고, 터키는 당연히 있고요. 미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뭐 이건 부가적으로 이스라엘도 뭐 최근 뉴스를 보니까 뭐 10일쯤 된 것 같은데, 그 이제 요르단이랑 이라크를 우회해서 용공을 그 방공망 통과하고 이제 시리아 내에 그 위협 시설을 파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군은 주둔하지 않지만 역외 공격을 하는 거죠. 역외 그 선제적 방어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단은 시리아도 역시 소수 종교파인 알라위파, 시아파 계열 중에 하나죠. 여기에 속해 있는 알 아사드. 네, 이 아사드 정부가 이 시리아를 지금 어떻게든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얘기했고, 작전도 얘기했고, 뭐 시리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그 복잡한 부분들 얘기 좀 했는데요. 가장 제가 여기서 남기고 싶은 멘트는요.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네, 무고한 시민들을 잘 지켜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이 언론으로나 이렇게 이미지가 밝혀지면요. 하나라도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절대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나 자료로도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사망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시리아 내전 배경에 가는 것도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사 중심으로 제가 뭐 관련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치라는 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지식을 포함하자면, 국민,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진정한, 마인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리를 증진해주는 그런 것들이, 일단 겉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속으로도 실천되고 있는 그런 위정자 정부가 나타나야지,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정치 체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국제적인 입지 조건에서도 민주주의를 가진 정부가 좀 더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고 지원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겁니다. 전략적으로라도 민주주의가 좀 더 요구될 수는 있지만, 네, 중동 지역은 좀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이걸로도 모두 그 진행되기는 어렵긴 하겠죠. 무튼, 네, 현실을 좀 비춰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중요하거나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은, 주제가 있으면요,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뉴스를 좀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피가 살처럼 아주 막, 가까이 있는 것처럼 와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 약 그래도 뭐 몇백 킬로미터 안에 다 있는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곤두 세우면서 열심히 그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까지 영상 만들고요. 앞으로 또 많은 영상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